저희는 살림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58,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62인데도 공사장이나 철물점에서 부르면 달려가 짐도 나르고 잔심부름도 합니다. 평생 맞벌이로 살았죠. 솔직히 아직까지도 두 사람이 벌어야 겨우 한 달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더 답답했어요. 월세가 2달째 밀렸거든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기다릴게요. 그런데 다음 달엔 정말 어려워요. 전화 끊고 나니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꼭 오후만 되면 옷을 한 번 더 갈아입고는 나가는 거예요. 시장에 일 좀 도와주고 올게. 아니면 친구가 짐 옮기는 거 부탁해서.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늘 그래 왔듯 부르면 어디든 가서 벌어오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다녀와. 하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옷을 벗는데 러닝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얼마나 무거운 걸 들었길래 이렇게 땀범벅이야? 제가 웃으면서 물으니 남편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잖아. 괜히 몸이 덥더라고. 얼버무리더군요. 손에는 늘 그 비닐봉투 하나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가끔 안을 들여다보면 파나 두부, 콩나물 같은 게 들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지나고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차려입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시장 친구가 짐 좀 옮겨달래. 저녁 늦진 않을 거야. 저도 그때는 그저 다녀와. 나도 가게 계산 마무리해야 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는데 또 옷이 땀에 다 젖어 있었어요. 장맛비가 한참 내린 뒤였는데 우산을 써도 신발이며 바지단이 다 젖어 있더군요. 비 오는데도 갔어? 그냥 좀 쉬지 그랬어. 제가 괜히 투덜거리듯 말하니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약속했는데 어떡해. 괜히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뭔가 말을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꼭 비슷한 시각에 나갔어요. 점심 먹고 조금 지나면 느긋하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부엌에 가서 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문을 열어 셔츠를 갈아입었어요. 거울도 한번 보고 머리도 괜히 손바닥으로 쓸어넘기고 지갑을 주머니에 꾹 눌러 넣었습니다. 오늘도 나가게. 어디? 제가 넌지시 물으면 남편은 말했어요. 아, 시장에서 친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러면서 손엔 늘 그 비닐봉투를 챙겼습니다. 안엔 아무것도 안 담긴 봉투였어요.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뭘 사러 가는 건지, 뭘 담아오는 건지. 그냥 시장 갔다 오는 거라기엔 돌아오면 늘 러닝까지 땀에 흠뻑 젖어 있으니까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비가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더니 오후엔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또 똑같이 옷을 갈아입고는 우산을 챙기더군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 시장 사람들도 다 장사 접었을 텐데 뭘 또 가. 제가 나지막이 말했더니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게. 그리고 우산을 탁 펴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그때 가슴이 참 묘했습니다. 불안하고 이상하고 석연찮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으니 괜히 더 혼자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요.
솔직히 그냥 저 인간이 또 어디서 쓸데없는 돈이나 쓰고 오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모르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어리석게 의심만 하고 있었는지 머리를 땅에 박고 싶을 만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들어와 가게 장보며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지갑이 원래 부엌 찬장 위에 늘 놓여 있었거든요. 남편이 밖에 나갈 때마다 거기서 지갑을 꺼내곤 했죠.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살짝 열어봤습니다. 근데 현금이 너무 적었어요. 몇 장 있을 만한데 10,000원짜리 한두 장 달랑 들어있더라고요. 속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옆에 적어둔 가계부를 들춰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명히 현금을 50만 원쯤 채워뒀던 걸로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다시 해보니 며칠 사이에 10만 원씩 몇 번이나 빠져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장사도 요즘 영 시원찮아서 겨우겨우 월세 내고 있는데 남편까지 저러니 더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 저녁밥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돈을 자주 꺼내가? 우리도 넉넉지 않잖아. 남편은 숟가락을 잠깐 내려두더니 말했어요. 아, 친구가 급해서 좀 꾸줬어. 금방 갚는다더라.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데? 그렇게 자주 구워줄 만큼 친한 사람이야? 제가 다시 물으니 남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공사장 친구. 사정이 좀 딱하다잖아. 그리고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 것 같아 더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또 부엌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셔츠를 갈아입고 지갑을 꺼내 나갔어요. 저는 못 본 척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지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확인해 보니 또 10만 원이 비었어요. 며칠 사이에 돈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시장 장사도 하루 벌어 하루 쓰기 바쁜데 남편까지 그러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날 밤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쯤 월세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전화 끊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들어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드라마 광고 나올 때 슬쩍 저를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서 어딘가 불안함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통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자꾸 거칠어졌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3번씩 땀에 젖어 들어오고 지갑은 자꾸 홀쭉해졌어요. 저는 결국 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다 했습니다. 혹시 어디 도박 같은 데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니 더 굵어졌어요. 남편은 창밖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나가?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 있지. 제가 소리 죽여 말했지만 남편은 말했어요. 그냥 갔다 올게. 금방 올 거야. 그리고 우산을 챙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더 쓰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지갑을 다시 꺼내봤어요. 역시나 아까보다 더 비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옷을 벗어 수건으로 닦으며 런닝까지 젖은 걸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커멓게 타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괜한 오해일까봐 내심 별일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저는 결국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편이 또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길 때 저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나간 뒤 살금살금 신발을 신고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제가 보게 될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찜찜했습니다. 남편이 옷을 입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셔츠 단추를 다시 채우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괜히 몇 번이나 만지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어요. 오늘도 나가? 어디? 제가 물으니 남편은 말했습니다. 시장에 좀 갔다 오려고. 지난번에 알던 사람 만나기로 했어.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걸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거든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천천히 신발을 신었어요. 괜히 서두르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은 저만치 앞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 걸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슈퍼 쪽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더니 오래된 세탁소 골목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길? 평소에 저쪽으론 잘 가지도 않던 사람인데. 저는 가로등 기둥에 몸을 숨기듯 서서 남편이 조금 더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을 돌아 나가 보니 남편은 낡은 빌라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계단 손잡이는 녹이스럽고 1층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에 들고 온 비닐봉투를 챙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순간 발밑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발이 저도 모르게 그 건물 쪽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에 서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오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드려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낡은 고무 장갑을 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청소 장갑을 낀 손으로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해드려야죠. 이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문틈에 더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남편은 청소를 마치고 부엌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찰랑찰랑 들렸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밥도 먹고 살아요. 진짜 감사해요. 남편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는 비닐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찬통이었어요. 오늘은 시장에서 나물 좀 샀어요. 드실 만큼만 담아두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뭐라도 부여잡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밖으로 나오려는 듯 움직였어요. 저는 급히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숨었습니다. 남편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노인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오셨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르신. 오늘은 청소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대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나왔을 때는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 나오면서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저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는데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아직도 가슴이 뛰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모르는 척 못하겠다. 그 결심이 머릿속을 바싹 조여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봤던 그 모습, 남편의 표정, 그 웃음까지 밤새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장사를 일찍 접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었어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빌라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페인트, 녹슨 계단 손잡이, 어제 봤던 그 건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어제 그 방문이 보였어요. 이번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노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오늘도 밥 먹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 기억하시죠?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내가 병원비 대준 거 기억하시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돈이 좀 있었어요. 건물도 몇 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됐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집도 다 팔고,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빌라 한 채뿐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때 저한테 해주신 거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이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혼자 사는데 누가 챙겨줘요.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노인도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부인이세요? 남편은 당황한 듯 일어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 사람 아내예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앉으세요. 아저씨가 늘 말씀하셨어요. 부인분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해.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의심했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양반 정말 착해요.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독거노인들 여럿 돌봐주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그랬어?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만 도와드리다 보니까 옆집 할머니도 혼자 계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땀에 젖은 옷, 사라진 돈, 비닐봉투,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는데도 불도 켜지지 않은 채였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 말해. 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다닌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려서 저도 놀랐어요. 남편은 방문에서 나와 제 앞에 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어.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걱정은 걱정대로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 말이 편해? 당신 요즘 들어와서 몇 번이나 땀에 흠뻑 젖은 거 봤어? 돈은 왜 그렇게 꺼내갖고? 남편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려다 이내 그 표정이 무너졌어요. 30년 전 일이야. 내가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그 어르신이 병원비 대주셨어. 그때 우리 형편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남편 얼굴만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 앞에 의자를 끌어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살아서 나오면 꼭 이 은혜 갚으라고. 나는 그 말 평생 잊지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어르신을 다시 만났어. 시장에서. 그때는 부자셨는데 지금은 혼자 낡은 빌라에서 사시더라고.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손만 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기 시작한 거야.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옆집 할머니도 혼자 계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좀 빠져나간 건 사실이야. 시장에서 반찬 사다가 나눠드리고 청소용품도 사고. 당신한테 말하면 말릴까봐 그냥 몰래 했어.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돈 다 거기 쓴 거야? 우리 월세도 밀렸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장에서 남는 거 몇 번 더 일하고 공사장 가서 하루 더 서고 그거 다 거기 쓴 거야.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내 욕심 같아서 그냥 혼자 했어.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숨이 막히듯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괜히 숨겨서.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때 처음으로 남편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와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 사실은 이제야 좀 속이 편해. 빚 갚는 기분이라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해온 일을 알고 나니 속이 뒤집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왜 나 몰래 그렇게까지 했냐고 속일 거면 대체 왜 평생 같이 살아왔나 싶어 서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틀렸나? 아니면 내가 틀렸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이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다음부터는 나도 같이 갈 거야.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봤어요. 뭐? 저는 웃음 반 눈물 반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청소 하나는 자신 있잖아. 젊을 때부터 장사만 했는데 뭐 못하겠어? 밥도 같이 해드리고. 남편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작게 웃었어요. 당신 진심이야? 그럼 이제 같이 가자. 괜히 몰래 했다가 또 속 태우지 말고. 남편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내 손을 더듬더니 꽉 잡고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같이 빌라촌에 갔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사모님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손에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저를 흘끗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날 뻔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같이 그곳에 갔습니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나눠드리고 또 어떤 날은 밥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와서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괜히 더 신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할머니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사람 옆에서 평생 같이 살아온 게 처음으로 잘한 선택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노인이 저희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어르신, 이게 뭐예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빌라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이 생겼어요. 요양원에 자리가 났대요. 우리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 당신들이 쓰세요. 월세도 없어요. 그냥 쓰세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어르신, 그럴 순 없어요. 이건 노인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당신 살렸다면 지금은 당신이 날 살린 거예요.
이거라도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해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더 든든해. 저는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 그날 저희 둘은 집으로 돌아가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꼭 손을 잡고 한참이나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내려앉은 그 길에서 우린 늙은 부부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 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놓이는 사람, 같이 있어 고마운 사람. 그게 우리에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복이었습니다. 월세 걱정도 사라졌어요. 이제 그 빌라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었어요.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님 인생의 오후가 더 따뜻해지도록 세월서랍은 여기서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